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예,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저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융에 대해서 좀 기초부터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일단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직접 시장, 간접 시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 그 금융은 뭐 자금을 융통하는 거, 뭐 줄여서 금융이라고 하긴 했는데 일단은 금융시장은 크게 직접 시장과 간접 시장을 나눠볼 수 있어요. 자금을 융통하는 데 있어 직접 누군가와 돈을 주고 받는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윤 기자님한테 돈을 직접 빌려주면은 이게 직접 시장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사이에 은행이 끼어 있다. 예, 은행에 제가 예금을 한 돈이 그 은행이 또 윤 기자님 대출해줬다. 그러면 그 중간 은행이 끼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과 같은 시장을 간접 시장, 그러니까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이 금융사가 있던 간접 시장이 됩니다. 일단 직접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개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긴 한데, 이거는 크게 금융사 간의 시장, 자본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자금이 필요한 기업과 그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 매수자가 직접 연결되는 시장이 되겠고요.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 상장을 한다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 채권을 발행해서 일정한 이자를 준다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도 금융사들은 역할을 하긴 해요. 다만 그 역할을 돕는 의미에서의 조력자이지 직접 거래에 개입하는 플레이어는 아니에요. 상장을 앞둔 기업의 주관사가 된 증권사라면 공모주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상장에 필요한 컨설팅을 해줘요. 채권 발행 때도 신용평가사 같은 기업들은 신용도를 평가해주고, 증권사 등에서도 그 사전에 수요 조사 같은 걸 해서 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 금융시장은 뭐 주로 금융사들 또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런 시장이 있어요. 환매 조건부 채권이 대표적으로 좀 얘기 줄 수 있긴 한데, 금융사끼리 그날그날 필요한 급전을 주고받는 단기 금융시장, 뭐 채권과 주식을 직접 다룬 자본시장, 외환을 주고받는 외환시장, 파생상품 시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에는 콜시장, 환매 조건부 매매시장, 이거 환매 조건부 채권이 RP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단기 금융시장에서 매우 좀 중요한 시장이긴 하거든요. 이게 뭐 환매 조건부 뜻은 다시 환매가 다시 사오다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사갈게라는 조건으로 해서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아는 선수들끼리 하는 신용 거래예요. 이게 어차피 돌려줄 것을 알고 명목상의 담보를 잡고 한 거래인데요. 이게 대개 보면 하루나 이틀 정도 짧은 기간에 대출을 받고 상환하는 건데, 이 거래가 빈번한데 매번 뭐 담보를 옮겼다 뺐다 등기를 했다 말았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보를 그 채무자 갖고 그러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받은 셈 치고 돈을 빌려준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과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환매 조건부 채권, 요 RP도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고, 근데 이 시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담보는 있는데 사실상 담보 없는 거래, 신용 거래처럼 운영이 되고 있어요. 명목상 있는 담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RP 금리가 뛰게 되면은 이 당장 이제 금융사들의 이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게 되고, 자칫 이제 그 금융사의 부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그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기업 어음 시장, 뭐 전자, 뭐 단기 사채 시장 등이 있고요. 주로 금융사끼리 채권 등의 증권을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또 해요. 이 시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금융 소비자들은 싼 값에 대출도 받고 안심하고 예금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자본시장에는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채권시장 안에는 통화안정증권시장, 통화안정증권 뭘까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짧게 통화증권이라고 하는데,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을 위해서 발행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에 자금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이 통화증권을 발행을 해서 이걸 팝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는 사람이 통화증권을 받고 그 돈을 지급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시장에 있는 이 유동성 흡수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산 유동화 증권 ABS 시장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채권처럼 현금화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 예를 들면 또 1년 뒤에 뭐 받을 수 있는 뭐 채권이나 뭐 자산 같은 경우를 미리 이제 그 증권화를 해서 쪼개서
파는 거라고 볼 수 있긴 하는데 이제 유동화라는 말은 꼭 현금화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산 유동화는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등을 사업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거래를 하게 하는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산 유동화 증권 시장에는 여러분의 은행이 대출받은 뭐 주택담보대출 증권이 채권처럼 변환돼 통용될 수가 있어요. 자산 유동화 증권 종류는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주택 저당 증권 MBS, 또 CMBS라고 해서 상업용 부동산 저당 증권도 있고, 그다음 CDO 부채 담보부 증권 등이 있습니다. 파생금융 상품 시장에는 주식 관련 파생 상품 시장, 금리 관련 파생 상품 시장, 뭐 통화 관련 파생 상품 시장, 그다음에 신용 파생 상품 시장, 뭐 파생 결합 증권 시장 등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사고 파는 ETF나 ETN 혹은 상품 등이 여기서 파생돼 나와 거래가 됩니다. 간접 금융 시장은 뭐 쉽게 말해 이게 금융사가 중간에 껴서 중개인 역할, 뭐 거강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예대 시장, 집합 투자 시장, 신탁업 시장, 보험 시장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뭐 증권사 금융 상품은 다 이 간접 금융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들 시장은 일반 소매금융과 뭐 관련이 있고, 예대 시장은 예금과 대출 투자 시장이고요. 뭐 참고로 예대율이라고 하면 예금과 대출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은행이 증권사에서 예금을 받아 대출해주고 그 이자 수익을 또 지급을 하죠. 이걸 예대 마진이라고 하고요. 또 집합 투자 시장은 펀드를 의미를 합니다. 펀드 매니저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운용하고 그 수익을 나눠주는데, 요새 펀드들이 다 수익들이 별로 좋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또 많이 뻥뻥 터지고 하다 보니까 다 직접 그 본인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신탁업 시장은 내 자산을 은행 등 전문 금융사에 전적으로 맡기고 그들의 관리를 받는 시장이에요. 이게 자산은 많은데 나이가 많이 있으신 뭐 노인분들도 많이 하시고, 특히 일본에는 이런 신탁업이 많이 좀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보험 시장은 보험사가 다수의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필요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마주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금융시장은 직접 시장과 간접 시장으로 나뉘고요. 직접 시장은 단기 금융시장, 자본시장, 외환시장, 파생금융 상품 시장 등이 있어요. 이들 시장에는 주로 뭐 대형 기업이나 금융사가 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간접 금융시장에는 금융사가 끼어있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예금과 대출, 펀드 등이 간접 금융시장에서 팔리는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